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뜨겁다 못해 용광로 같았습니다. 93K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했다가 90K 근처에서 공방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90K에 있던 아주 강력한 매도벽은 이걸 뚫으면서 모두 다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93K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95K부터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라인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상이 3일에서 4일 정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9K 그다음에 90K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매도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뜨겁다라는 사실은 나스닥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2거래일 연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들도 조정이 왔었고,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 부분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는데, 주말에는 모든 자산시장 중에 코인 시장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일부 돈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은 아직 뜨거운 상태다라는 걸 이 자산시장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선물점 매수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현물보다 선물이 거의 20배 가까이 트레이딩 볼륨량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였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90K로 올라가면서 레이트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됐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레이트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늦게 롱 잡은 사람들을 결코 먹여주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롱을 타면, 그다음에 현물로는 매수를 하면 언제나 누구나 돈을 버는 장이 아니다. 상승 멀리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상승장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6K부터 90K까지 올라오는 대상승장이었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는 돈을 잃기만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면서 잃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버는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일방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특히 더 큰 불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커 보이지만 하락도 폭이 큰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포지션 같은 경우도, 매수 매각 전략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세워야 된다. 같은 시장에 있고 같은 비트코인이나 같은 알트코인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이 자리가 왜 횡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크립토 전체 마켓 캡을 봤을 때 지난 전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었지만 알트코인이 아직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횡보가 조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바심이 나시는 분들, 특히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서 2시간 뒤에 오르지 않으면 시간 약간 조정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조바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장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 부근에, 토탈 마켓캡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우리가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알트코인을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코인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민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은 아직은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고 모든 유동성이 민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에서 민코인 검색량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민코인 검색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유동성을 알트코인들에 있는 돈들을 다 민코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고 그런 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바심을 갖고 뭔가 오르는 거에 타서 매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들, 유동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오르지 않는 건데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아직 60%대입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많은 돈들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말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겠지만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조바심을 너무 가지면서 너무나 많은 자산, 본인의 자산의 80%, 70%를 이렇게 오르는 거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립토 시장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장인데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테더에서 민팅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립토 펀드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플레이를 일부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막 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퍼밴드를 드디어 돌파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장이 좋아졌을 때, 불장일 때 일어났던 현상이고 여기서 한 가지 민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매함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고 불장일 때 이 변동성은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커진다란 말은 하락을 할 때도 더 크게 하락을 했고 상승을 할 때도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앞으로 수많은 미디어, 수많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그다음에 트위터에 있는 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락장이다, 끝났다, 하락한다 이야기들이 정말로 더 많아질 수 있는 장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대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내 매수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투자의 대를 잘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드는 초입이다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곳에서 이제 앞으로 장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서도 장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물론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더라도 같은 경우는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이 초입을 위해서 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장일 때 장이 끝나지 않았고 올타임 하이를 넘어갈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댓글로 굉장히 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뷰가 다르다는 건 정말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본인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시기다. 저는 제 관점에서는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힘있게 뚫고 올라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올리는 신호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같은 저랑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때 27,000개를 추매했다고 또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저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건데 DCA 화신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는 하락장일 때뿐만이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갑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장 초입일 때는 많이 삽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데 불장 초입일 때 많이 사는데 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조금밖에 안 삽니다. 근데 많이 샀어요. 보게 되면은 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시기죠. 27,000개를 샀는데 지난번 사이클의 장 초입 때 21,000개, 29,000개를 샀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심리 상태로는 장 초입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이 DCA라는 개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단순히 DCA를 많이 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단하다,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는 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누구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고 이 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신감은 DCA를 얼만큼 하는지 개수에서 알 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초입일 때랑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오늘 굳이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기관들이 블랙록을 이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게 되면은 취더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10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보시게 되면 제인 스트리트 그룹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있고, 또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뒤에 보면 블랙록도 있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알 법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월가의 입장은 사실 표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월가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싸게 많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 7개월이 있었고, 그러면서 매집을 실제로 했고 웃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비트코인의 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여는 거다라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영상에서 올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열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다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커스티디를 통해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요. 롱텀 홀더들이 드디어 비트코인을 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롱텀 홀더들의 비트코인 분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분배가 일어나야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불장으로 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점점 불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초입이다, 상황이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유튜브 조회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멤버십 채널에다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보게 되면은 유튜브 뷰수가 글로벌로도 아직 지난 불장의 전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입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빨리 들어오시는 거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정말 열심히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는 걸 이 지표를 가지고 왔고요. 사이클 상으로도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먹을 거냐, 정말 단타로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 거냐 결정을 하고, 거기에 혹은 나는 단타 일부, 중장기 투자 일부,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 아직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개인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코인, 일부 코인들이 오르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오른 코인들을 보면은 마치 내가 이걸 샀으면 이걸 전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민코인 일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들어서 시기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조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폴란드 대통령 후보긴 한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후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 준비금 공약을 냈다고 해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야당이고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삼겠다라는 대선 후보가 나타났다라는 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다. 폴란드가 이런 거면 더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부탄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10,000개를 보유하고 있고, 부탄은 그걸 주말에도 팔았는데, 그만큼 국가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못 사는 나라가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탄 케이스만 봐도, 엘살바도르 케이스만 봐도 좋은 일만 있는데, 그런 세상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까이서 보게 되면 모르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뷰로 보면서 이 시장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